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벌써 이 노트에 보이다시피, 이 공식이 너무 많죠?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외우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은 이 고등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식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 다루는 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은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귀찮아하지 말고 꼭 외워주기를 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구구단을 외웠을 거예요. 그죠? 자, 1은 2, 뭐 다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9, 9, 81까지 이 구구단 정말 열심히 외웠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7 얼마죠? 그렇죠. 8, 7에 56. 그럼 단방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도 우리가 8 곱하기 7을 직접 계산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8 곱하기 7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8을 몇 번 더했다? 그렇죠. 7번 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정말로 8을 7번 더해서 계산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서 8 곱하기 7을 직접 8을 7번 더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지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왜? 많이 하니까. 자주 등장하니까. 자, 이 곱셈 공식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의 수학에서 이 여러 가지 공식들이 이 모양이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 이 중간 과정을 전개하는 그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결과물 가지고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요 1번부터 4번까지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다 학습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막상 또 새롭게 보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등 과정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딱히 우리가 많다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유도 과정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규칙성을 가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페이지를 바꿔주고요. 자, 1번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플러스 b 전체 제곱입니다. 자, 당연히 이 뜻은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두 번 곱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서 항과 항의 곱으로 그 결과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그리고 ab ba 그리고 플러스 b 제곱이 되어서 결과는 오케이 a 제곱 플러스 2ab 동류항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b 제곱까지 요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a-b의 제곱이 써 있는데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a-b라는 항이 이렇게 두 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곱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자, 요거는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ba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b 제곱이 되는군요. 그래서 결과물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처음 나오는 이 완전 제곱부터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1번과 2번 식을 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간혹가다 있는데 사실 이 1번의 이 a 플러스 b라는 거 식의 완전 제곱과 a 마이너스 b라는 식의 완전 제곱은 사실 그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조금 시선을
관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랑 B라는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항과 항을 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 A 플러스 B라는 이 식을 한번 요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 겁니다. 그러면 이 네모 더하기 세모의 완전 제곱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과적으로 이 네모란 아이를 제곱을 하겠죠. 그 다음 이 세모란 아이도 제곱이 되어서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이 두 항의 네모와 세모의 곱배, 몇 배? 2배가 이렇게 더해질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1번의 A 플러스 B 완전 제곱은 이 네모가 A가 되는 거고 이 B가 세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요 A 자리에다가 A를 고스란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B라는 자리에다가 요 세모라는 자리에다가 B를 고스란히 넣어주게 되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구조가 이 옆에 있는 식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이 세모 안에 들어가는 똑같이 일단 적어주고요. 플러스 2배의 네모 곱하기 세모 그 다음 플러스 세모의 제곱까지. 자, 이 세모 안에 들어가는 i가 즉 항이 단순하게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a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모 자리에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얘네들 결과물이 a제곱 플러스 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의 2a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그냥 b의 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좀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이후로 우리가 부호만 다르게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ab라는 문자를 취급했을 때 외워주게 되면 이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누구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지? 를 그냥 정말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뒤에 내용도 요 똑같이 적용을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 합차 공식이라는 친구죠. 그래서 두 항의 합과 두 항의 차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당연히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4번 곱해질 거고요. 각각의 항을 계산해서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하고 결과물이 요렇게 동류항끼리 사라지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다음 세 번째. 얘네들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곡 공식이라고 불리는 식이죠. 그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으로 전부 다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그리고 bx 그 다음에 ax 플러스 ab 그래서 동류항끼리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플러스 ab가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얘기할 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는 두 다항식의 곱이죠. 두 1차항 다항식의 곱입니다. 자, 이 3번과 4번도요. 이거 따로 외우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3번과 4번은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번식은 단지 4번식에서 이 x의 개수가 되는 요 a와 c가 얼마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1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절대 다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아이 외우듯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를 또 해주게 되면 요렇게 4번 쭉쭉 계산을 해야 되겠죠? acx 제곱 플러스 adx 그리고 bc의 x bd 요렇게 계산 결과가 나올 거고, 동료항끼리 다시 한번 전개를 해주면 1차항의 개수가 AD 플러스 BC가 되겠네요. 그래서 BD하고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중학교 때 살펴봤던 거라서 큰 어려움 없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등과정에 해당하는 1차 다항식이 몇 번 곱해져 있은 모양? 3번 곱해진 모양입니다. 구조는 이 1차항 3개의 식에서 하나의 항에 똑같은 x라는 문자가 들어있고 나머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어떠한 상수 혹은 문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전개할 거냐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우리가 요렇게 따로 2개를 먼저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선생님이 요렇게 좀 가로를 색깔 있게 묶어 볼게요. 자, 2개를 전개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먼저 전개하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부터 먼저 전개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합곡 공식의 구조죠. 그죠?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플러스 ab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x 플러스 c라는 1차항을 곱하게 될 거고요. 물론 이 친구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요렇게 몇 번? 6번 총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다시 전개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cx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a 플러스 b의 x 제곱,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c 곱하기 a 플러스 b의 x 요렇게 일단 먼저 써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abx 그리고 플러스 abc 요렇게 적혀지겠네요. 자,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그리고 제곱에 대해서 2차항을 찾아주면 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옆에 같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개수들의 합으로서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누가 있네요. 누가 있죠? 여기 옆에 요요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또 붙어 있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네들은 ab 그리고 이 친구들 전개하면 bc 그 다음 ca 요렇게 전개되는 모습 보입니까? 그래서 한 번에 좀 적어줄게요. bc 플러스 ca의 x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요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는 뭐 좀 간단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 3개의 1차식에 대한 곱은 우리가 이 x에 대한 3차항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3차항에 대해서 각각의 개수들이 얘네들 이 1차랍니다. 3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이 x 3개를 곱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이고요. 그리고 이 x 제곱의 개수는 요 세 상수의 뭡니까? 그렇죠. 합이죠. 그리고 얘네들 1차항의 개수들은 이 3개의 상수를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값들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나오는 상수는 a, b, c라는 상수를 혹은 문자를 곱해서 나온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익혔다면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식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외우지 말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A를 마이너스 A로 취급을 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B를 마이너스 B로 취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이 식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x 플러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마이너스 b 그리고 x 플러스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a에 해당하는 아이가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즉 네모 세모 앞에서 게임했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자를 요 위에서 나온 결과물에 그대로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는 전개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온 이 결과물에다가 바로 직접 넣어보는 형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x세제곱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A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고 C 자리에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A 자리에 마이너스 A 들어가고 B 자리에 마이너스 B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B 곱하기 C 대신에 마이너스 C 플러스 C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큰일 날 뻔했네. C 그리고 곱하기 A 대신에 마이너스 A 자, 요렇게 두 개끼리의 합의, 곱의 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상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혹은 뭐 문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상수를 주니까 그들의 곱이라고 요렇게 써도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부호 싹 다 앞으로 묶어주니까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 제곱을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자, 두 개끼리의 곱은 음수 두 개의 곱은 양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AB, BC, CA의 곱이 값이 변함이 없겠군. 그래서 1차항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상수항은 음수 즉 마이너스가 홀수 개수 부호가 바뀌겠군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식은 여기서 공부한 이 식과 여기서 공부한 이 식이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서로 다를 수도 혹은 같을 수도 있는 세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우리가 이렇게 두 번 곱한 거잖아요. 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요렇게 이 9번에 걸쳐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전개한 거를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의 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식들이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봐요. 얘네들이 항이 하나로 합쳐져서 두 개의 항에 대한 완전 제곱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망설임 없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의 구조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요렇게 두 개의 마치 항인 것처럼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을 적용을 할 거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A 플러스 B가 네모가 되는 거고 이 C가 세모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이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B라는 아이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라는 값에다가 뒤에 값 C를 곱하고 그 값의 2배가 되고 그리고 C의 완전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거듭 제곱꼴에 우리가 구조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용할 수 있는 식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바로바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일단은 쫙쫙쫙 풀어줄게요.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2ac 플러스 2bc 그리고 c제곱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또 예쁘게 또 정리를 해주면 a제곱 그리고 뒤에 b제곱 그리고 c제곱 그 다음에 이 AB 혹은 뭐 BC, CA 같이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친구들은 뭐 2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정말 이쁘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2로 묶여진 상태에서 생각해 주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뒤에 2로 묶여진 이 모양에서 이게 이제 두 개의 항의 곱의 합이구나 라는 중요한 면을 또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선생님이 부탁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7번이네요 벌써. 이거 봐요. 이제 금방금방 하지, 그지? 자, A 플러스 B라는 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 세제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이 A 플러스 B라는 항이 이렇게 3번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내가 3개끼리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을 또 분배 법칙을 적용할 거냐?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모양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즉 A 플러스 이거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이거 파란색 이렇게 안 나오죠? 나오네요. 이 완전 제곱을 우리는 주저앉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먼저 적어주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친절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전개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전개를 좀 해보면 자, 먼저 a의 세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a가 2번 곱해졌으니까 2배의 a제곱 b가 되겠네요. 그리고 2배의 ab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의 제곱이 나오고 b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동류항끼리만 묶어주면 되겠네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단 얘네들 a 세제곱과 이거는 조금 형광펜으로 바꿔서 요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a를 3번 곱했고 b를 3번 곱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애들이겠죠. 그럼 이 아이들 과연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일단 이 a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다음 항을 보면 a가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을 보면 a가 1차, 즉 a가 되죠. 그리고선 a가 사라집니다. 즉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3차, 2차, 1차, 0차 a가 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a는 줄어나가는데 반면에 b는 처음엔 없다가 1차, 2차, 3차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등장했던 문자들은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뒤에 등장한 이 문자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한번 요것 좀 눈여겨봐주시면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가 3인 건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계산할 때 빼먹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빼먹으시면 완전 다른 값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짝이 되는 이 식이죠. a-b의 세제곱 또한 내가 이 구조를 그대로 써먹는다면 따로 또 이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물론 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외우지 말란 뜻이 아니라 따로 내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보겠다는 뜻인 거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정리한 이 b자리에
마이너스 b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넣어준다고 생각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3a 곱하기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 세제곱.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b가 대신 들어간 모양이기 때문에 홀수번 제곱되어진 친구들은 음수가 될 거고 짝수번 제곱되어진 친구들은 어차피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계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외우는 친구들 중에서 이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면 이건 항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절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수 제곱돼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높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이죠. 자,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이런 걸 도대체 왜 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식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르게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많이 등장한 애들 우리가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좀 외워주자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 또 한 땀 한 땀 전개를 좀 해주면 A 여기 표시를 좀 해둘까요? 요렇게 그리고 밑으로는 요렇게 전개를 해주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a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b고요. 그리고 플러스 ab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b 세제곱까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요렇게 사이좋게 또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았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식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보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의 차이는 그렇죠. 이 b라고 하는 문자의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완벽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b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면 홀수 제곱이니까 뭡니까? 그렇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얻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자, 요번에는 자, 우리 이 9번 공식 자,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굉장히 정이 안 가는 게 생겼죠. 그죠? 출제자들도 아이고 그걸 압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낯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곱셈 공식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때 이 구조의 모양을 갖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즐겨서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외워줘야 되는 곱셈 공식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특별하게 진짜 옆에 앞에 별표도 같이 쳐줄게요.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친구 또 하나하나 전개를 다 해볼 건데요. 조금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딱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없습니다. 전개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요게 위에 요 선을 좀 그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b의 제곱 a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ca의 제곱. 자, a는 됐고요. 그 다음 b입니다. 플러스 a제곱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ABC 그리고 마지막 C는 플러스 A제곱 C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C 그 다음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A까지 요렇게 어이구 많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을요 잘 유심히 보면요 아주 재미나게 굉장히 사라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AB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여기 AB의 제곱으로 이렇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도 한번 찾아볼게요. AC의 제곱 요렇게 뒤에 여기 보이죠? 그죠? 요렇게 또 사라집니다. 그 다음 A제곱 B는 요렇게 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CA제곱 또한 CA제곱끼리 사라지고요. 그리고 BC의 제곱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B제곱 C는 요 뒤에 있네요. B제곱 C 요렇게 또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개짜리의 문자로 이루어진 항들은 다 사라지고요. 결론적으로 남는 것들은 체크를 좀 해볼까요? 요렇게 A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C B세제곱 마이너스 ABC C세제곱 마이너스 ABC 이렇게 문자가 하나로 정리되는가 세 개로 정리되는 애들만 남아줍니다.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얘네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자가 3개가 등장하면서 세제곱으로 이루어진 친구는 이 공식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요 B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진 모양 자체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계산 결과도요. 처음엔 이거 뭐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깔끔하게 또 나와줍니다. 보세요. A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 B 그리고 A제곱 B제곱 그리고 A의 세제곱의 B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리고 플러스 AB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얘네들도 지워지는 동류항들이 있습니다. A 세제곱 B 보이죠? 이렇게 사이좋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도 이렇게 또 사이좋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AB의 제곱 보이죠? AB의 세제곱 이렇게 또 친구끼리 사라지니까 남는 건 누구냐?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그리고 플러스 B 4제곱 깔끔하게 이 남는 친구들만 따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0번까지 적혀있는 모든 곱셈 공식들에 대해서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유도 과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전개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쁘장하게 얘기해 준 거죠. 반드시 이 곱셈 공식 오늘 공부한 내용들 정말 있는 그대로 머리에 문신처럼 팍 우리가 새겨줘서 절대 틀리는 일 없도록 구구단 외웠던 것처럼 내 걸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선생님이 간곡히 빕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